이 상세 카테고리별로 지출 현황을 꼼꼼하게 비교하고 인지를 하고 있어야 새어나가는 돈들을 막고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체적이고 생산적인 삶의 노하우를 나누는 라이프 크리에이터 해날입니다. 저를 노션 가계부를 통해서 알게 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10대 때부터 용돈 기입장을 쓰기는 했지만 제대로 돈과 자산을 관리하면서 가계부를 쓰기 시작한 거는 벌써 10년 가까이 되고 노션 가계부를 사용한 지는 이제 5년 차가 되더라고요. 제 노션 가계부를 통해서 이제 막 돈과 자산을 관리하기 시작하신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고, 특히 첫 월급을 받게 되면서 저의 가계부를 찾아서 사용을 해주시는 사회초년생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렇게 가계부 작성이 처음이신 분들, 돈 관리가 처음이신 분들, 이제 막 제대로 된 첫 월급을 받기 시작하신 사회초년생 분들에게 돈 관리 루틴을 만드는 5가지 방법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분명 월급이 들어왔는데 나를 그냥 스쳐 지나간다. 눈 깜짝할 새 보니까 돈이 없어져 있다. 나는 나름 아낀다고 아낀 것 같은데 막상 통장을 보니까 어디로 빠져나갔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이 5가지만 잘 지키신다면 돈이 충분히 남는 경험을 하실 거예요. 물론 이미 내 돈과 자산의 흐름을 잘 파악하고 관리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모은 돈을 적금을 드시거나 투자를 하시거나 본인의 성향에 맞게 재테크를 하시면 되겠고, 오늘 영상은 아예 돈을 모으는 것조차 어려우셨던 분들, 내 돈과 자산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으셨던 분들을 위한 영상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을 통해서 돈에 그저 끌려다니던 삶이 아니라 내가 주체적으로 관리하는 삶으로 바뀌길 바라면서 5가지 루틴 한번 살펴볼게요. 고정적인 월급을 처음 받기 시작한 사회초년생 분들이나 아직 돈 관리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가 있는데요. 그건 바로 이번 달은 진짜 아무것도 사지 말아야지, 돈 절대 쓰지 말아야지, 이런 극단적인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다이어트를 할 때도 오늘은 진짜 아무것도 먹지 말아야지 이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굶는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은 얼마 못 가서 폭식을 하게 되고, 그렇게 아무리 굶어서 잘 뺐다고 하더라도 금방 요요 현상이 오잖아요. 그것처럼 돈 관리에 있어서도 돈을 아예 쓰지 말아야지 이렇게 극단적으로 억제를 하게 되면 나중에 다른 곳에서 충동 구매하는 형식으로 부작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나의 소비 습관을 관리하기 위해서 돈을 어떻게 쓸지를 먼저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사회초년생이거나 일반적으로 저처럼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소비하는 패턴은 거의 비슷할 것 같아요. 대부분 가족들과 같이 거주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은 월세나 관리비, 전기세나 전세 대출 이자 같은 것들 고정적으로 나가는 부분들이 있겠고, 가장 많이 식비가 나가겠죠. 그리고 그 외에 화장품이나 옷을 구매한다거나 문화생활 하는 데에도 지출이 있겠습니다. 이렇게 대략적으로 내가 어디에 돈을 쓰겠다라는 감은 있지만 그 중에서도 무엇에 어떻게 쓸지를 정해두지 않는다면은 그냥 그 상황에 끌리는 대로 돈을 쓰게 될 수밖에 없어요. 식비에 돈을 쓰더라도 무작정 나는 이번 달에 20만 원 식비 줄일 거야 라고 비용적인 것만 제한을 하기보다는 평일에는 회사 점심시간에 외식 얼마를 쓰고 저녁에는 집에서 직접 요리를 해 먹으면서 식재료는 어느 정도 쓸 거다, 이런 식으로 정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식비 같은 거는 어쩔 수 없이 먹어야 되니까 돈이 나갈 수밖에 없는데, 그 외에 하지 않아도 충분히 잘 살 수 있지만 하면 좋아서 돈을 쓰게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나 자신을 플러스 알파 해준다거나 혹은 경험을 더 줄 수 있을 만한 것에 돈을 쓰게 된다면 그 기준을 스스로 잡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옷을 살 때도 무작정 사는 게 아니라 이 옷을 내가 이번 시즌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계속 입을 수 있는 옷인가? 그런 식으로 식비, 쇼핑, 문화생활 이런 각각의 카테고리에서 내 소비를 결정하게 하는 기준을 몇 가지씩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내가 돈을 모으는 이유를 만들어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걸 저는 노션 가계부에서 머니 버킷리스트를 작성하면서 실현을 하고 있는데요. 머니 버킷리스트는 머니와 버킷리스트의 합성어로 내가 이 돈을 모아서 어떻게 쓰고 싶은지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물론 비싸다, 이 정도면 괜찮다 라고 하는 그 돈의 기준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몇십만 원, 몇백만 원 하는 것들은 내가 당장 지출을 하기에 많이 부담이 되잖아요. 뭐 여행을 간다거나 혹은 피부관리, 마사지를 받는다거나 이런 것들은 당장 안 해도 되는데 하면 좋은 것들이라면 당장 내가 모은 돈을 그냥 막 긁어버리는 것보다 이걸 목표로 잡고서 돈을 모아서 달성을 하게 만드는 그런 원동력으로 활용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친구들과 여행을 가는데 한 100만 원 정도 든다고 하면은 당장 지출해서 여행을 가기보다는 100만 원 모아서 여행 가기로 우선 내 머니 버킷리스트에 추가를 해둔 다음에 이 머니 버킷리스트를 달성하기 위해서 매달 얼마씩 모을 건지 혹은 다른 과소비하는 거에서 얼마씩 절약을 해서 이 여행 가는 데에 투자를 할지 이런 식으로 돈을 모으고 절약하는 것에 대한 동기부여를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그 다음 세 번째, 내 자산 현황을 한눈에 관리하기입니다. 요즘은 각 은행사 어플에서 다른 은행에 가입되어 있는 상품들도 다 데이터를 불러와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자산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잖아요. 여기저기 은행사마다 흩어져 있는 내 자산들을 한눈에 파악해서 어디에 얼마가 있는지를 스스로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전체 총 자산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스스로 먼저 파악을 하고 있어야 그래서 내가 앞으로 얼마씩 얼마를 모아야 원하는 수준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지 그런 큰 로드맵을 그리실 수가 있습니다. 제 해날 노션 가계부에 머니 버킷리스트 외에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머니 로드맵도 제공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한 돈의 흐름들이 결국 내 자산을 어떻게 형성을 하는지 그리고 그렇게 모아둔 자산을 뭐 차가 됐든 집이 됐든 혹은 어떤 목표를 위한 자금으로 마련을 하든 혹은 불리기 위해서 투자를 하든 이렇게 목적에 맞게 쓸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저 단순히 내가 한 달에 얼마 벌고 얼마 쓰는지를 파악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모으고 절약하고 불린 돈들을 통해서 전체 내 자산이 어떻게 쌓여가고 있는지 혹은 어떻게 쌓아갈 수 있는지 그림을 그려야 돈에 대한 자산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내 결제 패턴과 결제 수단 점검하기. 이제 현금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많이 없죠. 사회 초년생이시라면 체크카드 보통 사용하시고 또 신용카드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런저런 상황 때문에 카드를 한두 개씩 만들다 보면은 어느 순간 지갑에 쌓여있는 거를 발견하실 수도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어떤 카드들이 있고 카드별로 혜택은 무엇인지 이 카드는 언제 어떤 상황에 쓸 건지를 스스로 잘 파악하고 관리를 하고 있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냥 혜택 준다고 해서 어떤 뭐 이벤트가 있어서 만들어놨는데 막상 쓸 데는 없고 그냥 지갑 속에만 잠자고 있고 이 카드 썼다가 또 저 카드로 썼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지출을 하면서 전혀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 내 결제 패턴과 결제 수단을 한 번 더 점검을 해야 하는 시점일 것 같아요. 이때 점검해야 할 체크 포인트는 내가 주로 어떤 카드를 사용해서 결제를 하고 있는지, 월 구독 서비스 같이 자동 결제가 되고 있는 카드는 무엇인지, 체크카드와 신용카드의 사용 비중이 무엇인지 이렇게 크게 3가지 정도는 점검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것들을 미리 확인을 해두면 불필요하게 나가는 비용들을 일단 1차로 잡으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점검해봤을 때 내가 진짜 사용을 전혀 안 한다 하는 카드들은 과감하게 해지를 하시고 카드를 잘라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5번째, 내 소비 카테고리 확실하게 파악하기.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같이 직장생활 하시는 회사원 분들 같은 경우는
소비하는 패턴이 거의 비슷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쓰는 데가 다 거기서 거기겠지 라고 하면서 가계부를 안 쓰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막상 통장 잔고를 보면은 카페에 좀 많이 가긴 했는데 왜 이렇게 돈이 없지? 하는 경우가 있으실 텐데 막상 지출한 내역들을 자세하게 보고 가계부를 써보면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더 많은 소비가 발생한 경우가 있습니다. 제 해날 노션 가계부를 구매해서 사용해주시는 한 구독자분께서는 방금 예시처럼 카페에 돈을 많이 쓰는 것 같다라고 가계부를 쓰기 전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막상 작성하신 가계부를 보고 월별 지출 상세 카테고리를 비교해보니까 1등이 교통비, 2등이 온라인 쇼핑, 카페는 4등이었어요. 카페를 자주 가니까 카페에 돈을 많이 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예상치 못하게 교통이나 온라인 쇼핑에 더 큰 지출이 발생했다는 거죠. 특히 교통비에서는 택시비가 큰 비중을 차지하셨었는데 이런 식으로 내가 인지하지 못한 곳에서 더 많은 지출이 발생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가계부를 직접 작성하면서 이 상세 카테고리별로 지출 현황을 꼼꼼하게 비교하고 인지를 하고 있어야 새어나가는 돈들을 막고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면 아무리 내가 다른 곳에서 지출을 줄인다고 하더라도 그 규모가 크지 않은 곳에서 지출을 줄이는 거는 전체 소비 습관에서 봤을 때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장 많이 지출이 나가고 비중과 규모 면에서 큰 카테고리는 무엇인지 먼저 제대로 파악한 다음에 그 1순위, 2순위 카테고리의 지출부터 조금씩 줄여나가는 것이 처음 돈 관리 하시는 분들은 가장 효과적으로 지출을 줄이고 절약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네, 여기까지 돈 관리가 처음이신 분들, 사회초년생이신 분들을 위해서 월급 관리 루틴 5가지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첫 번째가 돈을 어떻게 쓰고 싶은지 카테고리별로 기준 정하기. 두 번째가 머니 버킷리스트로 돈을 쓰고 싶은 방향 정하기. 세 번째가 내 자산 현황 한눈에 보면서 자산 구조 파악하기. 네 번째가 내 결제 패턴과 결제 수단 관리하기. 마지막 5번째가 월별 카테고리 비교로 내 소비 습관과 패턴 찾아내기. 이렇게 제가 알려드린 5가지를 딱 한 달만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진짜로 여기저기서 빠져나가고 있던 돈들의 흐름이 한눈에 파악이 되면서 돈이 모이는 경험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제 해날 노션 가계부에는 말씀드린 이 5가지 루틴들이 자연스럽게 녹아 들어가 있어서 의미 있게 돈과 자산의 흐름을 파악하면서 관리하시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이 5가지 루틴을 혼자 해보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노션 가계부 템플릿을 사용하시면서 자연스럽게 습관화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6년에는 돈 때문에 불안한 삶이 아니라 내가 돈을 주체적으로 관리하고 돈이 나를 도와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주체적이고 생산적인 삶의 노하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하기 눌러주셔서 다음 영상도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